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연구소 남자입니다. 오늘은 화농성 여드름 흉터 없이 잘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화농성 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흉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터들을 좀 예방해보고자 어떻게 하면 이런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저한테 갑자기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수염도 좀 많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호르몬도 좀 분비가 좀 는 것 같고 저도 본격적으로 성인 여드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 크게 두 개가 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홈케어로 케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화농성 여드름을 흉터 없이 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직접 케어를 하면서 심지어 제 피부에 지금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화농성 여드름 흉터 없이 잘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보시기 전에 임산부 어린이가 보기 불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는 분들도 식사 다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농성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진, 두 번째 결절, 세 번째 낭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진의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일반 폐쇄 면포하고는 다르게 진피에서 형성이 된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피하 지방층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을 하시는데 이때 가장 좋은 것은 피부과 가셔서 염증 주사 맞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농성 여드름의 직접적인 구진이 아닌 이제 결절이나 낭종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구진이 되는 과정 없이 갑자기 결절이랑 낭종이 바로 생성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밑에 사진을 보실게요. 화농성 여드름의 종류 중에 가장 심각한 병변입니다. 결절이랑 낭종은 매우 크게 나요. 매우 크게 나서 그 염증이 생긴 부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한 곳의 모낭에서 생기지 않고 다른 모낭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모공 3개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 염증들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결절이랑 낭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고민하시는 여드름의 종류가 결절이나 낭종입니다. 구진보다는. 구진은 뭐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한번 맞으면 그래도 조금씩 돌아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는데 이 결절이랑 낭종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게 사실 맞고 짜는 것도 힘들죠. 매우 아프고 손만 갖다 대도 아픈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케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부과를 방문하는 겁니다. 피부과 방문하셔서 염증 주사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결절이랑 낭종이 됐을 때는 어떡한다? 화농성 여드름을 압출 받으셔야죠. 압출 받으신 다음에 재생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의 장점은 이 압출과 재생 관리,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이거를 스스로 또 해야 되고 하는데 피부과 가면 이런 과정들을 생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이 흉터가 생길 확률이 매우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건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뭐 저처럼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밖에 나가지 못할 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 홈케어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홈케어 방법. 제가 약 10년 동안 지금 여드름에 시달리면서 느끼고 경험한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바하 벤조일을 도포하는 거예요. 그럼 화농성 여드름 났을 때도 바하 벤조일 계속 도포하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맞아요. 화농성 여드름이 딱 났을 때 바하 벤조일을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각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바하 벤조일은. 바하랑 벤조일의 공통점이 되는 게 뭐냐면 각질을 용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녹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질을 녹여주면서 화농성 여드름을 잘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짜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도대체 어디가 모공이고 어디로 염증이 나올 수 있을지를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하랑 벤조일을 도포해주는 겁니다. 각질을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그 모공을 찾아주는 거예요. 화농이 빠져나올 수 있는 모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하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에서 유래돼가지고 항염, 염증을 애초에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벤조일은 그 염증 안에서 염증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피아크네스균을 살균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하 벤조일 조합은 화농성 여드름을 위한 최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바하 벤조일을 꾸준히 도포함으로써 모공이 살짝 오픈된 것을 볼 수 있죠. 찾은 겁니다. 드디어 모공을 짤 수 있는 모공을 찾은 겁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위의 사진을 보시면 너무 땡글땡글해요. 그러니까 아직 부어있다는 거예요. 살 자체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피부가 더 아플 수 있으니까 짜지 마세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농이 더 이상 넓게 형성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바하 벤조일을 계속 도포를 하시게 되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2주일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제 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지금 화농성 여드름이 났는데 바하 벤조일로 계속 도포를 하면서 딱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모공이 오픈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여드름, 어제 저녁에 이제 여드름을 압출을 했으니까 딱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화농 압출입니다. 피부는 염증이 피부 안에 들어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뱉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바하 벤조일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농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때 압출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압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농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압출하게 되면 오히려 짜놓고도 또 농이 생기고 농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진이 사실 조금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렇게까지는 생기지 않아요. 사실 많이는 이렇게까지는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극단적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보시는 걸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3단계는 압출인데요. 주의할 것은 only 손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가,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식은 도구를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스테인레스 아니면 서지컬 스틸로 만들어지는 그 여드름 압출 도구가 있어요. 한 부분은 바늘로 돼 있어가지고 콕 누르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짜게 되는 그렇게 생긴 도구가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모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찔렀을 때 오히려 흉터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리에 따를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압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자, 원칙을 보겠습니다. 화농이 나오는 모공은 딱 한 군데입니다. 물론 2개 이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공 2개, 3개 이상에서 화농이 한꺼번에 형성이 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모공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를 때 아프면 안 된다는 것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드름 짤 때는 절대로 아파서는 안 돼요. 아프다는 거는 그 염증을 짜서 아픈 것보다 피부 자체를 눌러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부어있는 피부 자체를 눌러서. 자, 이제 단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세안하시죠. 따뜻한 물로 얼굴을 세안을 하시는데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죠. 이때 각질을 불려줍니다. 각질을 불려준다는 건 그냥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려주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각질이 충분히 용해돼 가지고 화농이 이제 쉽게 나옵니다. 살짝만 눌러도. 살짝 눌렀을 때 이제 염증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노란색으로. 화농 같은 경우에는 노랗습니다. 농 자체가, 염증 자체가. 이제 압출이 시작된 거죠.
농이 나오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농을 나오는 대로 방치를 했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을 살짝 짰을 때 눌러서 짜는 거죠. 지금 옆에서 누르면서 짜고 있어요. 누르는데 양옆에서 누르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쪽으로만 힘을 주세요. 부드럽게. 예. 통증이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농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면 지금 모공으로 염증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부위가 아닌 넓게 펼쳐져 있는 끄트머리 부분을 살짝씩 눌러주세요. 살짝씩 눌러주시면 안에 있는 모공에 있는 그런 염증들이 조금씩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즘 드라마 있죠.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것처럼 석션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석션! 하면서 염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속 휴지로 계속 닦아주세요. 휴지가 됐던 뭐 거즈가 됐던 뭐든 좋아요. 닦아주세요. 저는 그 티슈로 닦았습니다. 티슈로 계속 닦아주세요. 누를 때마다 계속 화농이 조금씩 나오겠죠. 조금씩 압출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푹 짜고 막 한꺼번에 짜고 나는 할 일도 많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흉터 생기지 않기 위해서 모공 더 이상 넓어지면 안 되니까 살짝씩 짜주세요. 농이 천천히 나오도록 짜주시면서 계속 석션을 해주시는 겁니다. 휴지로 계속 닦아주세요. 자, 그렇게 충분히 다 닦아내면 이제 피가 나옵니다. 붉은 피가. 노란색 화농이 딱 끝나게 되면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피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말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투명한 피인데 이제 림프액입니다. 림프액이 있어요. 염증 밑에 이제 림프액이 차 있는데 그 림프액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스탑 해주시는 겁니다. 림프액도 근데 어느 정도는 고여있는 거를 짜낸다는 느낌으로 조금은 더 짜주시는 게 좋아요. 짠다는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눌러서 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부드럽게 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강제로 피부가 아플 정도로 하면서 짜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지금 제 상태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찌그러지거나 해가지고 이게 흉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짜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양옆에서 누르는 거는 화농성 여드름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농이 잘 안 나와서 양쪽에서 짜게 된더라도 매우 약한 힘을 가하면서 넓게,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짜오시는 게 좋아요. 멀리서부터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누르면서 짜시기보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압출이 마무리가 되면 스탑, 멈추십니다.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4단계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여주는 게 좋은데, 자, 위에 보이는 여드름 재생 밴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여드름 재생 밴드의 성분 중에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림프액 그리고 염증을 좀 흡수시켜가지고 하얗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밴드 자체가.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밴드입니다. 이제 화상 환자들한테도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밴드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꼬매는 흉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바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화농성 여드름을 다 압출해낸 부위가 되게 흐물흐물해져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하이드로콜로이드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넓게 화농성 여드름을 전체를 다 덮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하루 정도를 이제 방치를 하시게 됩니다. 서서히 안에 있던 염증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재압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물론 4단계에서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 여드름이 한번 나면 매우 크게 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짜낸 농으로만 케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 염증, 피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차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떼어내고 나서 봤는데 염증이랑 이 피지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단계 방식처럼 똑같이 재압출을 하게 됩니다. 재압출을 해주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힘 너무 주지 말고. 재압출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손 깨끗이 씻고 나서 그리고 또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부착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지금 여드름이 짜진 모공 위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면 안 돼요. 딱지가 생기면 나중에 그 딱지를 또 떼어내가지고 염증을 또 압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로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딱지가 생기지 않고 염증이 계속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즉 여드름 재생 테이프를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요. 이렇게만 계속 관리를 하셔도 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더 재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화농성 여드름이 안에 있는 염증이 다 빠져나가면서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마무리예요. 반복하면 화농성 여드름이 클리어되는 겁니다. 염증이 이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남은 거는 색소 침착을 예방해주고 넓어진 모공을 재생해줄 수 있는 이 재생 케어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공 하나에서만 짜냈죠. 물론 두 개에서도 짜낼 수도 있는데 하나에서만 짜냈기 때문에 요 하나의 모공만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막 쿡쿡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공들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손으로 하게 되면. 자, 선크림을 맨날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선크림은 항상 사용을 해주시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필수고요. 그래야 색소 침착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어진 피부 부분을 미백해 줄 수 있는 미백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재생크림으로 넓어진 모공을 꾸준히 재생시켜 주시면 화농성 여드름은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농성 여드름은 안 나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여드름이 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예방보다는 어떻게 하면 화농성 여드름을 좀 이상적으로 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화농성 여드름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농성 여드름이 한두 개 난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막 도포하고 있고 막 위생관리도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를 반드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 전체가 화농성 여드름으로 덮여있는 분들은 제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얼굴 전체에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바르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화농성 여드름이 가끔씩 이제 군데군데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부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이 도포가 된다면 피부과를 반드시 지금 당장 방문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농성 여드름 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도 지금 왼쪽 볼에 나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 빨리 없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 화농성 여드름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근데도 제가 이렇게 좀 밝은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여드름이랑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에요. 멘탈.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서 케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울증이 너무 쉽게 오기 때문에 피부를 보면서 거울을 맨날 보면서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맑게 영상을 촬영한 것이니까 절대 쉽게 보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닌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